안녕하세요. 코인 브리핑입니다.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암호화폐 시장, 그 속을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거시경제 상황부터 규제 변화, 또 투자 심리까지 다각도로 살펴볼 텐데요. 특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좀 체감하기 어려운 그런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들, 이걸 명확히 짚어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 보니까요, 현재 시장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좀 다르게 꽤 흥미로운 국면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단순 가격 등락, 이것 말고요, 이 구조적인 변화들, 특히 규제 환경 변화나 몇몇 지표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먼저 그럼 거시적인 그림부터 좀 볼까요? 이 분석을 보면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최근에 비트코인이 1억 5천만 원 선을 넘나들기도 했었고요. 네, 그렇죠. 또 미중 관계에 대한 기대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에 없다는 점, 이걸 긍정적으로 보네요. 그리고 그와 일론 머스크가 약간 화해하는 듯한 모습? 이것도 변수로 보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게 그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심리 지표 있잖아요. 소위 소프트 데이터. 이게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1년, 3년, 5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전보다 하락세를 보인다는 건데요. 아, 이건 이제 팬데믹이나 무역 갈등 때문에 불안했던 경제 심리가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겠죠. 불확실성이 좀 걷히는 느낌이랄까요? 그렇군요. 이런 거실적인 배경 속에서 한국 시장을 딱 보면 좀 독특한 현상이 있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도 그 소위 김치 프리미엄 있잖아요. 한국에서의 초과 가격. 네네. 이게 0.5에서 0.7% 수준으로 아주 낮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관심이 적은 걸까요? 아니면 이 분석처럼 오히려 기회일까요? 음, 자료에서는 후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과열 없이 아주 건강한 상승 여력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거죠. 어쩌면 뭐랄까, 단기 채익만 노리던 투자자들이 좀 시장을 떠나면서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안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규제 환경 변화, 이것도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달러 같은 법정화폐의 가치를 고정시킨 암호화폐죠. 네. 여기에 대한 법안 통과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요. 민주당 의원들 지지가 늘면서 곧 표결에 붙여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자료에서 정말 주목하는 부분은요. SEC 위원장이 DeFi, 그러니까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에 대한 규제 완화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아, 정말요? 네, 혁신 면제 같은 조치를 통해서 디파이 프로젝트들의 부담을 좀 덜어주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이건 디파이 생태계의 핵심인 이더리움 같은 자산에는 상당히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죠. 심지어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 책임 문제나 유니스왑 같은 탈중앙화 거래소의 등록 부담 완화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더리움 ETF에 16일 연속으로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규제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확실히 자극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움직임은 다 투자 심리랑 연결이 되는 건데요. 이 자료에서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아요. 뭐냐면 좋은 자산일수록 특정 세력이 의도적으로 가격을 이렇게 눌러서 개인 투자자들의 이탈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아, 의도적으로요? 좀 무섭네요. 그렇죠. 워털루 전쟁 때 로스차일드 가문 이야기나 비트코인 ETF 승인 과정에서 계속 지연됐던 거, 아니면 과거에 XRP나 솔라나 가격이 막 급등락했던 패턴들, 이런 걸 예시로 들면서 기다림이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USDT, 테더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랑 비트코인 가격, 이 상관관계 분석도 좀 흥미로웠어요. USDT 발행량이 확 늘 때마다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패턴이 관찰됐다는 건데요. 네, 특히 작년 11월 그리고 올해 4월에서 5월 사이에 발행량이 급증한 후에 가격 상승폭이 꽤 컸다고 지적하더라고요. 그리고 흔히 가격이 고점을 두 번 찍는 쌍봉 패턴 이야기도 하고요. 네, 그게 이제 심리적인 분석인데요. 첫 번째 상승에는 좀 관망하던 개인 투자자들이 조정을 거치고 나서 두 번째 상승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추격 매수에 나서는 경향, 이걸 이용하려는 움직임일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알트코인 시장으로 신규 자금 유입이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을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또 한 번의 단기 고점, 그러니까 로컬 탑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 이런 탐욕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어디까지 확산될까요? 비트코인 ETF 성공 이후에 블랙록 같은 큰 기관들이 이제 알트코인이나 관련 파생 상품으로 눈을 돌릴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여기 IPO 추진 소식이나 심지어 한국 게임 회사가 자체 코인을 USDC랑 연동한다. 이 발표만으로 주가가 막 급등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요. 네, 다 그런 맥락이죠. 나스닥 상장사가 AI 관련 코인, 그 TAO라고 하죠. 이걸 매집한다거나 비트코인을 상금으로 건 리얼리티 쇼가 방영된다거나 하는 것들. 이게 전부 시장의 관심과 자금이 비트코인을 넘어서 더 넓은 영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자료에서도 강세장에서는 뭐 어지간한 악재는 그냥 소화하면서 상승 동력을 이어가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고요. 오늘 쭉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겉으로 보이는 가격 변동성 아래에는 규제 완화 기대감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 확대 같은 꽤 의미 있는 긍정적 신호와 구조적 변화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제시 리버모어의 돈은 기다리는 동안 벌어진다는 말처럼요. 현재 시장 상황은 조급해하기보다는 좀 차분하게 관찰하고 인내하는 게 필요한 시점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들이 꽤 많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아직까지는 어떤 특정 영역으로 막 폭발적으로 쏠리지는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어쩌면 지금의 이 고요함이랄까요? 이것 자체가 미래의 어떤 기회를 품고 있는 건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